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방식의 비즈니스가 정착되고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난도 심각해진 가운데 주요 IT 기업들은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스톡 옵션과 연봉 인상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취업 환경 속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취업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현장에서 코딩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며 코딩 역량 향상에 나섰다.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는 매년 2차례 비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을 운영한다. 전산학 사전 지식이 없는 졸업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무려 7시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60명을 선발했다. 5기 역시 비전공자나 관련 없는 직종을 가졌던 사람들이 개발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제가 비전공자인데 그리고 문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더니 지금 처음보다 2달여간 지난 시점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패션 회사에 있었을 때 전통적인 산업이 점점 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변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교육 과정은 자료 구조, 알고리즘과 같이 전산학 기본기를 다진 후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운영체제 프로젝트를 통해 전산학 학부 과정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전공 과목인 운영체제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수업이 5개월 동안 코딩을 전혀 모르던 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OS 과정이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정글 수강생들은 5개월간 합숙하며 매주 새로운 과제를 받은 뒤 스스로 공부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몰입해 새 기술을 학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교수 없이 교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및 팀별 프로젝트와 동료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성향의 동료들과 협업하며 개개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통해 함께 일하기 좋은 개발자를 만들어내는 게 정글의 목표인 것이다.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만의 고유한 강점은 뭐냐면 당장 투입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교육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정글을 거쳐간 1기에서 4기까지의 수강생들은 약 120여 명. 졸업 이후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90%가 넘고 2030 세대가 희망하는 네이버, 토스, 크래프톤 등 정글과 협력을 맺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도 절반 정도다. 코딩, 그러니까 개발자 직군을 뽑는 직군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코딩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주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소년과 성인에게 온라인으로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트랙은 6개월간 전산학의 기본부터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 등 심화 학습을 통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트캠프 시스템을 도입했다. 부트캠프라는 것은 원래 군대 신병 훈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2011년 미국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집중 교육하듯이 단기간에 집중해서 이제 코딩 지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정말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질 좋은 사람들 양성하는 이제 그런 교육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강생은 개발자로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이 줄을 이뤘으나
현재는 직무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론 강의와 실습, 그리고 실무에 가까운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개발자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개발자 취업을 원하는 이제 취준생,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전공자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무 전환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나이는 20대 이제 중후반이 좀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유관 직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점차 관련성이 적은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호, 소방, 경찰, 관공서, 사무직 이런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소프트웨어가 가진 힘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공지능 트랙을 수료한 사람들 역시 대기업을 비롯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코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언어다. 만 3살부터 7살을 대상으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자동차 모형의 코딩 로봇이 국내에 출시되는가 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블록방이라고 불리는 로봇 코딩 학원은 고가의 교습비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얘한테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지난 1월 기준 103개로 2015년 14개에서 7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2개에서 36개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헤리티지 벤츠 회장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또 이런 시대에서 마법사 또는 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 코딩 교육의 열기를 찾아 충북 단양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곳 초등학생들은 5학년, 6학년부터 실과 과목 시간에 주 1회 1시간씩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코딩은 코드를 입력하는 텍스트 코딩이 아니라 블록을 이용해 조립하듯 코딩을 입력하는 블록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치나 부피를 구하는 수학처럼 2D 평면 좌표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코딩을 3D로 경험하게 해서 코딩으로 구현하려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H기업은 어린이들도 더욱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을 컨셉트로 한 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무료 배포하도록 했다. 현재 카이스트, 연세대를 비롯해 국내 초중고 200여 곳의 학교와 기관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지가 몇 년이 됐지만 대부분 2D 기반의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아이들이 좌표나 위치 이런 걸 지정할 때 코드 자체를 조금 어려워했고요. 내가 정말 현실 속에는 우리는 2D 기반이 아니라 다 3D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니 이해도도 빠르고 아이들이 코드를 짤 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환경을 직접 구현해보고 결과물을 VR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시점을 올리면 전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근데 고정하게 블록을 해주니까 이 오브젝트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카메라가 오히려 도는 것처럼. 안경을 써도 괜찮을까? 게임 학습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코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코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코드를 사용해서 제 마음껏 자유로 무언가의 행동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제 취향에 맞아갖고 집에서도 몇 번씩 가끔 시간 남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동물이나 이런 걸 오브젝트를 제가 추가해서 만든 게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코딩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처럼 코딩 교육이란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각 분야에 활용할 줄 아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인류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인 코딩. 그렇다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섰던 해외의 코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1시간 코딩하기라는 아워 오브 코드라는 캠페인을 발표했다. 2016년엔 정부가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했으며 대학 입학 시험인 SAT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추가했다. 마크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가 1,000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code.org는 미국 학생들을 위해 코딩 교육과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2014년을 코드의 해로 지정하고 6세부터 15세 사이의 학생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 코딩을 도입했다. 영국의 학생들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데 초등 저학년인 키스테이지 1에서는 알고리즘과 정보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다. 키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3에서 6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작성하고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핀란드는 지난 2016년 정규 교과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습득해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3에서 6학년 때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해 직접 코딩에 참여한다. 7에서 9학년엔 프로그램 언어를 익혀 스스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기반이 디지털인 시대가 왔다. 디지털 기술 이해와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과거와 현재가 달랐듯 미래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속도로 더 빠르게, 더 급격히 변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코딩. 전산학적 지식이 없어도 수공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언어 코딩. 현재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미래 도구로 떠오른 코딩은 개발 초반에 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세상보다 더 넓고 더 깊고 입체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산업계의 변화를 산업혁명이라 부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배우고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역시 미래의 또 다른 언어인 코딩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